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원총회 결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 2%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 강화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뀐다고 해도 고가주택 1주택자 중에서 양도 차익이 5억이 넘을 경우에는 사실상 증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과 기준이 정해졌고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및 양도 차익 구간별 장특공이 축소됩니다. 특히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해도 이 거주 기간별 공제율은 놔두고 이 보유 연 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 5억 원 초과 시 대폭 축소하게 되면 현재보다 양도세 부담이 많게는 땡땡땡 %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1주택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께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서 연 4% 적용해서 연 1% 적용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 결과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6월 18일 금요일 날 열렸고요.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내용입니다. 오늘 의총에서 세제 관련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과 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2%로 제한해서 보고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약 1시간에 걸쳐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인 6시 15분 즈음에 투표가 완료됐습니다.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결과 1안과 2안,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에 보고를 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 내용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를 위해서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을 설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한 언론 기사 내용인데요. 상위 2%만 종부세, 원칙 훼손, 부자 감세, 깜깜이 논란이라는 내용도 있고 종부세 집값 상위 2%만 낸다. 공시가격 얼마까지 종부세 낼까? 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 종부세 집값 상위 2%가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11억 5천에서 12억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이 종부세 상위 2%에 해당되는 이 실거래 기준은 1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이 대체 정책 방향이 뭐냐? 상위 2% 종부세 확정에 전문가들 비판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먼저 머니투데이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이 대체 정책 방향이 뭐냐? 상위 2% 종부세 확정에 전문가들 비판이라고 하는 기사 제목인데요.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완화 결정에 집값 안정화 목표 사라진 부유세라고 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이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이 종부세 상위 2% 설정은 사실상 부유세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 같은데 프랑스 등 이 부유세를 부과하는 유럽 국가는 담세력을 고려해 금융자산까지 포함해서 부유세를 부과한다며 적절치 않다라고 했고요. 조세 법률주의의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과세 대상 등 이 4개 과세 요건 명확주의가 규정되어 있다며 이 상위 2%라는
이 추상적 기준은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을 바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짙다고 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1주택자가 원할 때 집을 팔고 무주택자도 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세율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 기준을 9억에서 상위 2%로 기준을 설정한다면 매년 달라지겠죠. 가격이 오를 때는 같이 올라갈 거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과세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2% 전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매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종부세 집값 상위 2%만 낸다. 공시가격 얼마까지 종부세 낼까?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이 현행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 상당하는 주택가격인 11억 원으로 조정이 되면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기존 기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9만 4천 명으로 48.6%가 줄어들게 된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이 85만 4천 명 중 이 감소율은 10.4%에 이르겠지만 전체 납부 세수는 5조 8천억 원 중에서 1.2%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전체 종부세수 감소분은 5조 8천억의 1.2%는 696억 원입니다.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96억 원의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사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종부세 상위 2%, 양도세, 비과세 12억. 이 종부세는 공동주택 52만 가구에서 28만 가구로 줄지만 집값 떨어져도 고지서 날아온다. 매년 4월 말에 상위 2%를 잠정가격 공시를 하고 그리고 6월 1일 날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바뀌는 정책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이 돼서야 부과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가격이 아닌 비율로 부과 대상을 정하면 주택을 공시가격 순서대로 정렬하는 데 따른 행정비용과 2% 구간에 근접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고요. 심교원 건국대 교수는 상위 2%라는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어 국민 혼란을 부추긴다. 그리고 이 정수현 제주대 교수도 정부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지칭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상위 2%를 부과 기준으로 한 것은 국민을 98대 2로 갈라치려는 의도밖에 안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 내지 80%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고가주택일수록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차익이 큰데 이런 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면 고가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오히려 희소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기존 80%에서 최고 50%까지 축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매물은 줄어들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도세를 내면서 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그렇다면 고가주택 매물들은 오히려 희소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가격이 대폭 오르겠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인데요. 5억 미만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5억에서 10억 미만은 보유공제를 30%로 10%를 줄이고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20%로 줄이고 20억 이상은 보유공제를 10%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한번 보면요. 빨간 라인으로 박스로 표시해놓은 곳 있죠? 이 부분이 양도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 4%의 공제가 연 3%, 연 2%, 연 1%로 축소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20억 원이 넘고 보유는 10년 이상을 했는데 거주를 2년밖에 못했다 라고 한다면 20억 원 이상일 때 보유공제 10%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주를 2년밖에 못했다면 8%, 결국 18%밖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10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다면 현재는 48%죠. 그런데 앞으로는 18%로 30%가 축소가 됩니다. 양도세는 수억 원이 증가하겠죠. 지금부터는 보유공제 연 4%에서 1%까지 총 4가지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 연 4%를 적용한 사례인데요. 가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양도가액은 20억 원, 취득가액은 10억 원, 전체 양도차익은 10억 원, 10년을 보유했고 10년을 거주했고 지방세는 포함했습니다. 현재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을 적용했고 공제율은 80%를 적용했습니다. 이럴 때 양도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2,500만 원,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1,600만 원이고요.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요. 공제율을 80%를 적용했을 때 양도세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44%가 감소하여 1,1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37.5%가 감소해서 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문점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전체 양도차익이 10억 원인데 왜 보유공제를 4%를 적용했냐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4억 원입니다. 양도차익 5억 원 미만은 보유공제 연 4%를 적용한다고 했죠? 현재보다 양도세가 많게는 절반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법 개정 때까지 보류시키고 기다리겠죠. 다음 사례는 보유 연 3% 공제 사례입니다. 양도가액을 25억 원으로 가정했고 취득가액은 10억 원 동일하고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은 15억 원입니다.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이럴 때 현재대로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단독명의인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이렇게 나오고요. 개편한 대로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보유공제를 연 3%, 총 70% 장특공을 적용해 보면 양도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현재보다 31%가 증가해서 7,500만 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현재보다 41%가 증가해서 5,500만 원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800만 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600만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면 7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연 3%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보유를 연 2%를 적용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도세가 대폭 증가하는데요. 이 양도가액을 35억 원으로 가정했고 취득가액은 10억 원, 전체 양도차익은 25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가정이고요. 그럴 때 현재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억 3,400,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개정이 되게 되면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현재보다 1억 2,900만 원이 올라서 196%가 증가하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억 2,100만 원을 더 내야 해서 210%가 증가합니다. 이때 마찬가지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면 16억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유공제 연 2%를 적용한 것입니다. 연 2%를 적용하니까 현재보다 더블 이상 증가했죠. 마지막으로 보유 1%를 적용했을 때 사례입니다.
양도가액을 45억 원, 취득가액은 똑같이 10억 원, 전체 양도 차익은 35억 원으로 계산했고요. 지금 당장 양도를 한다고 하면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2억 1,800,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1억 8,9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현재보다 257%가 증가하고요. 3억 4,400만 원을 더 냅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3억 2,300만 원을 더 내서 270%가 증가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을 보면 25억 6,600만 원으로 20억 원 이상이죠. 그래서 보유공제 연 1%를 적용한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10년 이상을 거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내고 누가 선뜻 팔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팔아야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팔겠죠. 9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전망을 예측해 봤습니다. 종부세 면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이 상위 2%의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이 과세 대상이 불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다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같이 오를 거고 가격이 내릴 때는 또 같이 내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거기에 따라서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인 경우에는 2025년까지인데요. 이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금 증가에 따른 이 스트레스 말도 못할 텐데요.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종부세 감소분 효과가 체감되는 게 아주 미미합니다. 상위 2%로 할 게 아니라 상위 1%로 과감하게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상위 1%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죠. 그 취지에 맞게끔 현재도 같이 상위 1%로 조정을 한다고 했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면에서는 이 1주택자 양도 차익이 5억 원이 초과되는 물건들은 매물이 잠길 것입니다. 매물이 급감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또 수급이 불안해집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다면 가격은 오르겠죠. 또한 이 정부의 의도대로 똘똘한 한 채의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대로 장특공을 축소해서 세금을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결국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세금 올려서 집값을 잡거나 집을 팔으라고 유도하는 방법은 매우 수준이 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매물들이 이 법 개정 전까지는 매도를 보류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 기간 동안 이 시장의 거래는 급감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부담 증가는 결코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 증가분을 정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민들만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1주택자이신 분들도 장특공이 대폭 축소되어 양도세 내고 나면 이 현재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도 쉽지도 않을 것 같고요.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집보다 다운사이징해서 아니면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가야 되겠죠. 5억 원 이상 양도 차익 나기 전에 팔던가 상급지로 갈아타기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낸다고 했을 때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보다도 반가운 소식이 와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